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벌써 20일이네요. 5월 20일 오늘도 저희 카페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분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 너는 어디에 님이신데요. 자, 화면 나가고 있죠? 좋습니다. 어제 저녁 첫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외국인 분인데 참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라고 뭐 음주운전에서 봐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분이랑 합의는 했고 잘하셨네요. 경찰 와서 음주 측정 0.11%가 나왔습니다. F4비자 외국인이고 F4비자는 이제 잠시 체류 중인 거예요. 일하시러 오신 것 같네요.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지. 벌금은 음주정은 300만 원이 맞는데 농도만 보면 3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사고가 있어서 이제 300에서 500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300에서 500 정도. 사고 때문에 그래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만 끊어서 얘기할게요. 자, 벌금이 지금 300에서 500인데 여기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건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회신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벌금이 얼마 나왔기 때문에 강제 추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라고 제가 출입국 사무소 사무관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게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출국을 당하는지 당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벌금이 좀 높게 나와서 집행유예까지 나오게 되면 보통은 출국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00%다 당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100%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출국 강제 추방을 시킬 때에는 항상 이의 신청을 듣고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추방을 시키지 뭐 전혀 그런 절차 없이 갑자기 추방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은 좀 의견 제출도 하셔서 적절하게 좀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강제로 추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특수폭행죄로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대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음주운전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에 특수폭행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벌금이 얼마부터 강제 추방이다 이런 거는 출입국 사무소 법에 없습니다. 출입국법이죠. 출입국법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 대목에서 추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거 좀 생각하시고요. 다음 분 볼게요. 윤은혜 은혜님,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음주 사고가 났습니다. 밤이라 주황색 불로 깜빡이는 신호였고 전멸 등 저는 좌회전 상대방 차는 직진 그대로 박았고 제 차는 범버가 뜯어지고 상대방 차는 타이어가 파스가 났죠.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오셔서 음주 측정을 했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취소인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고 시도했는데 350에 개인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다시 통화를 하니 과실이 제 쪽으로 100%가 다 잡히면 합의 보고 아니면 병원에 가겠다고 합니다. 4, 5년 전에 음주단속 한 번 취소된 적이 있고요. 재범이시네요. 상대방이 병원에 안 가고 합의하는 게 좋고 진단서를 내면 합의해도 법이 강화되어 구속될 수 있다 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막막하네요. 이제 여러 가지 한숨이 나오죠. 제가 답변이 좀 많아서 그래요. 답변 드릴 게 좀 많네요. 보니까 일단은 지금 벌금 물어보셨는데 합의부터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사 합의를 해라 마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몇 차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만한 합의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환경에 맞으면 그 합의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합의금을 낼 여력이 없다. 그럼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질문의 요지를 보면은 구속 여부를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두 번째이긴 한데 상대방이 지금 병원에 가고 안 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감옥에 가려면 보통 진단 8주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케이스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없고
물론 이제 실형까지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올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구속이나 이런 게 되려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특가법에 대해서 좀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따가 내일 설명드리죠. 이따가는 성공사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일 설명을 드릴 건데 특가법 적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특가법이 적용돼서 구속이 되는 건데 그런 사례는 아니다라는 거는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따라 유추를 해보면 지금 뭐 구속이 되거나 이것 갖고 감옥에 가거나 할 확률은 거의 없고 다만 일단은 합의를 하는 것이 나중에 형사처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합의에 대한 것들은 움직임은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무리하게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다. 무리한 합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막막한 부분은 제가 아시겠는데 뭐 진단서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뭐 구속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작을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두 분 질문 주셨고요. 답변 드렸고 오늘도 벌금 감경 사례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한 건이 나와서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갈 겁니다. 쭈루루. 네, 잘 나가고 있죠? 자, 이 벌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반성문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경찰서 가기 전이죠. 그 다음에 반성문을 낸 후에 약식 명령 통지서라는 것이 법원에서 오면 그때 내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 7일 안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벌금을 깎아줄게, 깎아주지 않을게 라는 재판이 열려요. 여기서 감경이 되면 아까 보셨던 사례처럼 벌금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벌금 100만원 정도 감경된 사례를 소개를 드렸고 뭐 이런 사례를 축하한다기보다도 일단은 죄는 지었지만 감경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도 감경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은 지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경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감경을 해주니까 그것 또한 어떤 피고인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상실하지 마시고 감경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감경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이렇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잘 마치시고요. 제가 항상 올려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또 자기가 본인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항상 저희 카페에 모두 다 행정사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카페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항상 답변을 최대한 자세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